안녕하세요. 환경공학 박사 윤서진입니다. 30년 동안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를 연구해온 저도 요즘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70대 어머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저 평생 쓰레기 잘 버렸어요. 그런데 30만 원 과태료가 나왔대요. 왜 그런 거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분리수거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전처럼 한두 번은 봐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플라스틱은 그냥 플라스틱 통에, 음식 남은 건 음식물 쓰레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중 몇 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한 번만 실수해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어떻게 버려야 안전한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꼭 필요한 정보들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쓰레기 상식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음식을 다 먹고 이건 음식이니까 음식물 쓰레기겠지? 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반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헷갈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안내 표지판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 먹고 남은 갈비뼈, 강아지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목에 걸릴 수 있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껍데기, 계란 껍질, 생선 가시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딱딱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반면에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고구마 감자 껍질은요. 이건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같은 채소라도 껍질이나 뿌리 부분은 일반 쓰레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은 매운 성분 때문에 동물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고요. 파는 파이프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뿌리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는 음식물, 껍질과 속대는 일반 쓰레기예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버리지 않으면 나는 음식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과태료가 날아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이런 잘못된 분류가 단 한 번이어도 적발된다는 거예요. 한 봉투 안에 조개 껍데기나 생선 가시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면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CCTV는 기본이고 수거한 봉투를 검사해서 잘못 섞인 쓰레기가 있으면 다시 추적해서 벌금 고지서가 나가는 구조예요. 음식물 쓰레기만 잘 구분해도 벌금 걱정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음은 플라스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그중 절대 재활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버리면 그 봉투 전체가 폐기되고 결국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플라스틱은 그냥 플라스틱 통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과태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게 플라스틱 오분류예요. 먼저 첫 번째 함정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입니다. 치킨이나 족발, 마라탕 시켜 드시고 난 뒤 남은 용기들, 기름기나 양념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플라스틱 통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 안에 있던 깨끗한 다른 플라스틱까지 전부 오염돼서 결국 전량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오죠. 아, 그럼 깨끗이 씻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냄새가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라탕, 곱창,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 용기는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냄새가 잘 안 빠지거든요. 냄새가 남아있으면
그 용기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억지로 플라스틱 통에 넣었다가 오히려 벌금 내는 일이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과자 봉지, 라면 봉지, 소스가 들어있는 작은 통들. 겉으론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여러 재질이 섞여 있어서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전부 일반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각형 안에 숫자 적힌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숫자도 힌트가 됩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재활용 가능. 하지만 3번, 6번, 7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그걸 매번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그럴 땐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음식이 담겼던 플라스틱 용기는 아주 깨끗이 씻고 냄새까지 빠졌을 때만 재활용. 그게 아니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라스틱의 함정들이고요. 이제 종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보기엔 다 종이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과태료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동시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종이류예요. 종이는 그냥 종이통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기름이 묻은 종이를 종이 재활용에 넣는 거예요. 치킨 박스, 피자 박스가 대표적이죠. 겉보기엔 종이지만 안쪽에 기름이 번져 있으면 절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묻은 종이는 섬유를 오염시켜서 다른 재활용 종이까지 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박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이 묻지 않은 부분은 잘라서 종이로, 묻은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나눠서 버려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일반 종이로 버리는 실수입니다. 우유팩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일반 종이와는 다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우유팩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없을 경우엔 종이류로 분리하되 꼭 기억하세요. 내용물을 헹구고 완전히 말린 다음 펴서 버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접힌 채 넣으면 재활용 불가예요. 세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증도 종이니까 종이 재활용으로 넣으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영수증은 가멸지라는 특수 종이인데 화학 물질이 입혀져 있어서 일반 종이와 함께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수증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헉, 그럼 나 지금까지 다 잘못 버린 거네요? 걱정 마세요. 지금 아셨으면 앞으로 바꾸면 됩니다. 모르고 실수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상태로 버리는 것 자체가 책임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실제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오거든요. 다음은 캔과 병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용물만 비우면 될 것 같지만 여기도 꼭 조심해야 할 위험이 숨어 있어요. 특히 부탄가스나 살충제 캔, 깨진 유리병은 단속 대상 1순위입니다. 먼저 캔부터 살펴볼게요. 음료 캔이나 통조림 캔 같은 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한 번 헹군 뒤 재활용함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부탄가스통, 살충제 캔 같은 특수 캔류입니다. 이건 일반 캔과 같이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에 남아있는 가스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수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해서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부탄가스통은 완전히 다 사용하고 구멍을 뚫어 가스를 제거한 다음 지자체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 동주민센터나 대형마트에 설치된 수거함에 가져다 주시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과태료 걱정도 없어요. 이제 병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리병은 보통 색깔별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투명, 갈색, 녹색 병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만 해도 재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깨진 유리병을 재활용통에 넣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수거 작업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깨진 유리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해요.
신문지나 헌옷에 잘 싸서 유리주의라고 써붙인 다음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뚜껑도 함께 고민되는 부분이죠. 플라스틱 뚜껑은 따로 떼어서 플라스틱으로, 금속 뚜껑은 캔유로, 재질에 따라 분리해서 버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요약하자면 캔은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부탄가스통은 구멍 뚫어서 완전 비우고 별도 배출, 병은 색깔별 분리, 깨진 유리는 일반 쓰레기, 뚜껑은 재질별로 따로 분리.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건 모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키는 게 나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까지 지키는 일이에요.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일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과태료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리도 잘하고 봉투도 제대로 썼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들어올 때 대부분은 배출 시간을 어기셨던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정된 시간대에만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편할 때 그냥 내놓으시죠. 오후 2시, 해 뜨기 전, 혹은 아침에 퇴근길에.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CCTV에 다 찍힙니다. 몇 시에 누가 어떤 봉투를 어디에 놨는지까지. 요즘은 정말 정밀하게 확인됩니다. 왜 시간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나 까마귀 같은 동물들이 봉투를 찢고 그 쓰레기가 도로에 흩어지게 되죠. 결국 누가 치워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에서 치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청구돼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나 동네에서는 시간 위반 쓰레기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CCTV가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도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택배 상자, 명세서, 심지어 우유팩 브랜드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시간 외 배출뿐만 아니라 요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일반 쓰레기, 화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수요일은 재활용, 이렇게 요일별로 배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헷갈려서 잘못된 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건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쉬는 날이라고 평소처럼 내놓았다가 이튿날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연락받는 경우도 많아요. 정리하면 아무리 잘 분리해도 지정된 시간과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건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즉 봉투 선택, 묶는 법, 물기 제거 같은 실수하기 쉬운 핵심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봉투 종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죠. 그런데 같은 시, 같은 구안에서도 동네별로 봉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산 종량제 봉투를 바로 옆 동네인 서초구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봉투는 지역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봉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리터짜리 봉투에 25리터 분량을 넣고 위로 더 덮어서 억지로 묶는 경우 많으시죠? 이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봉투가 찢어지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면 환경 오염뿐 아니라 수거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봉투를 제대로 묶지 않은 경우입니다. 묶은 부분이 헐거워서 내용물이 삐져나오거나 흘러내리는 상태로 배출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봉투 입구를 두세 번 돌려 꽉 묶고 흔들었을 때 안에 내용물이 전혀 새지 않도록 마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에 넣으셔야 하고 일반 비닐에 담았다가 배출하면 바로 벌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물기 제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봉투가 터지거나 바닥에 흘러내려 악취를 유발하죠. 그래서 수거 차량에서도 기피하게 됩니다. 물기는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체에 받쳐서 한두 시간 정도 두거나
키친타월로 한번 눌러서 물기를 흡수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하루 정도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져요. 실제로 이 작은 물기 때문에 봉투가 터져서 단지 전체에 악취가 퍼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리비 인상, 단속 강화, 그리고 과태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버리느냐에 대한 기본이었고요. 이제 다음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쓰레기 섞어버리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 한 번만 해도 봉투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주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일반 쓰레기 조금 넣은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통에 스티로폼이나 일반 쓰레기 하나 섞여 있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전체가 반송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 봉투 하나 때문에 그날 배출된 쓰레기 전부가 수거 거부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거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통해 어느 집에서 어떤 쓰레기를 잘못 넣었는지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분리정리 후 재배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생선 가시 하나 들어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생선 가시는 일반 쓰레기죠? 그걸 음식물로 잘못 넣으면 봉투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 음식물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하나 안 씻고 넣거나 음식물 묻은 채 버리면 함께 들어있던 깨끗한 플라스틱까지 전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재활용장에서는 오염된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수거차가 오기 전에 바로 다시 분리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내놓고 나서 잘못 넣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시 가져가서 분리수거하세요. 하지만 수거차가 다녀간 뒤에 발견된다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날아올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 품목을 검사하고 오염된 봉투는 사진으로 남겨놓고 CCTV 확인을 통해 책임자를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같은 동의 다른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의심되는 품목은 애매하게 섞지 말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잘못된 재활용보다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 하시는 대형 쓰레기, 전자제품, 의약품, 형광등 같은 특수 폐기물 처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긴 실수하면 벌금이 훨씬 더 큽니다. 몰래 버렸다가 벌금만 수십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낡은 소파, 장롱, 침대 같은 걸 밤에 몰래 내놓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건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신고 후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지정된 날짜에 맞춰 배출해야 합니다. 스티커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자제품입니다. 고장난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등은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그냥 내놓으면 안 됩니다. 전자제품에는 재활용 가능한 귀한 금속 자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대형마트 또는 대리점에서 따로 수거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전화 한 통이면 무료 방문 수거도 해주는 서비스가 많아요. 휴대폰, 라디오, 전자사전 같은 소형 전자기기는 주민센터나 마트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감기약, 항생제, 안약 등 유통기한 지난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약국에 가져가면 무료로 수거해주니 꼭 약국에 반납해주세요. 네 번째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깨지면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공기 중으로 노출돼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나 주민센터에 형광등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페인트, 접착제, 살충제, 화장품 같은 화학류 폐기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수구에 흘리거나 그냥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잔여물이 남은 페인트통, 살충제 스프레이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전문 수거 장소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류와 신발. 입을 수 있는 옷은 의류 수거함에 너무 낡은 옷이나 젖은 옷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 주세요. 곰팡이 핀 옷은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옷들까지 오염되니까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하지만 이런 규칙은 모두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작업자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이제는 내가 편하자고 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지켜야 할 책임과 기준이 있는 시대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쓰레기 버리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벌금과 책임, 그리고 환경과 미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30만 원짜리 과태료 걱정은 말끔히 사라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로 구분하세요. 조개 껍데기, 생선 가시, 계란 껍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배출 시간과 요일은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주세요. 하루만 틀려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깨끗하게 씻고 기름이나 냄새가 남아있지 않아야만 재활용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세요. 대형 쓰레기와 전자제품, 형광등, 의약품은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거나 지정된 수거함을 꼭 이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실천입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 검색, 전화 문의. 이 모든 건 공짜지만 잘못 버리면 벌금이 따라오니까요. 오늘 영상이 이건 진짜 몰랐는데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벌금 내고 억울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과태료 없는 동네, 깨끗한 마을, 그리고 더 건강한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공학 박사 윤서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